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Asian Leadership Conference webinar series.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웨비나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 김성우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후변화 전담팀과 ESG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룹 소속입니다. 지난 28년간 쌓은 기후변화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2021년 ESG 시대를 주제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ESG는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뜻으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비재무적 요소입니다. 저는 ESG를 오늘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 리더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삼성의 이 회장께서는 삼성이 ESG 대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의 기초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 회장도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ESG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께서도 ESG에 기반한 재정 운용이 SK의 새로운 경영 원칙의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금융사의 CEO들이 ESG를 아주 주요한 것으로 2021년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굉장히 뛰어난 ESG 분야 전문가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레베카 미콜라 라이트 님을 모셨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 AIGCC 국장님이십니다. AIGCC는 기후행동 100 플러스 운영위원회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투자자 연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원종현 국민연금 투자정책 전문위원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7천억 달러 규모의 연금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라이트 국장님, 원 위원장님,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과 소속 기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웨비나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국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웨비나 참가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ESG에서 대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지금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 AIGCC의 국장입니다. AIGCC는 투자업계 연합체로 201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연합체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수는 49이고요. 운용 자산액이 총 14조 달러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 파트너로서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의 자매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투자자 기관 연합체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패널분과 같이 이렇게 논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기획하여 기후 변화에 관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교육과 더불어서 웨비나와 각종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입안가와 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지역 내 투자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후변화를 그들의 투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위원장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좀 괜찮으시다면 우리나라 말로 좀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영어로 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한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민연금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있는 원종현입니다. 먼저 아마 저희 상근전문위원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상근전문위원 제도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2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만 1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상근전문위원실로서 현재 3개의 위원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정책전문위원회로부터 어떤 자산 배분이라던가 투자 정책에 대한 사항을 받아서 기금운용 본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수행을 평가할 성과평가 및 위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위원회 외에 이제 중요한 소위 수탁자 책임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위원회를 상근전문위원 저희 3명이서 각 위원장을 하나씩 지금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정책 전문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상근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대표성을 강조함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역량들을 커버해 주고자 지금 만든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자산 배분 및 투자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마 여기서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ESG라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쪽에서 지금 다루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테고,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탁자 책임이라는 어떤 책임 속에서 의결권에 대한 집행 여부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책임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SG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특정한 특정한 어떤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이긴 하되, 의결권이라던가 어떤 특정 미시적인 부분을 집중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책임 투자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하나의 기본으로 두고 모든 투자 정책 전반에 있어서의 ESG 원칙에 충실한 투자 정책을 기본으로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2021년 지금 들어서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주식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투자를 좀 강조해 왔었다면은 이제 채권 부분과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ESG 원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현재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에서 이제 방금 레베카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경 문제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점차적으로 지금 높이고 있고요. 이러한 높이는 과정이라는 순서 속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는 2021년을 이제 ESG 본격 투자의 원년으로 저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장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Rebecca and Jonghyun. I think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that we have the representative, the global investor, 글로벌 투자자의 대표자들이 수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고 actually 또 operating $700 billion. 약 7천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표해서 지금 패널 분들로 참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 지도자들과 한국 시청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토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2021년 ESG 추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컨텍스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200 global high-level executives 글로벌 금융사 임원 200여 명에 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managing $80 trillion. 이들이 18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요. 약 몇 주 전에 진행했던 설문인데 이 응답자들, 즉 200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 73%가 그들이 ESG investment, either significant ESG 투자를 적정 혹은 상당폭 올해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ut of them, 그리고 55% 그들 중 55%가 the ESG investment significantly. ESG 투자를 올해 2021년 말까지 상당폭 증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79%가 그들이 기후 관련 데이터를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고 제가 한국에서의 ESG의 부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Agree with this survey. 이 설문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As in, all these have a lot of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prospect of ESG. 라이트 국장님, 글로벌 ESG 전망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2020년 저희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기후변화를 후순위로 놓을까 봐 우려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설문조사를 지난해 했었는데요. 특히 그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묻는 설문이었는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기후변화를 중점적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자산 클래스에도 기후변화 요소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몇 주 후에 곧 발표될 것인데요.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경제와 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은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다루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증거도 보고 있는데요. 오염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보다 더 깨끗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기후 관련된 문제, 즉 그리고 또한 팬데믹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 그리고 보건의 회복과 관련지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겠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 보건과 사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설문 결과를 보면 아시아에서도 기록적인 ESG 펀드 자금 유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신규 ESG 투자 펀드가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동안에 운용되기 시작했고요. 또 더 많은 자금이 ESG 투자로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기후 펀드에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체 자금 유입액이 기후 관련 자금 유입액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자금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회복과 이 전체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와 투자자와 여러 지역 정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약속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의 필요성을 수용하고자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지난해에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을 하겠다고 중국과 일본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탄소 중립 실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기업과 투자자들도 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이행되고 있고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있고요. 5년 계획이 만들어졌고 발표되었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지 많은 계획과 행동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죠. 정부, 기업, 투자자들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다음에 몇 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설문 결과가 지금 국장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질문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만약 한국 투자자들에게 진행이 되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까요? 한국의 투자자를 대변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간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에 있어서의 패턴 아니면은 소위 투자자로서의 취해야 되는 스윙을 하는 부분에서 아마 중점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SG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ESG가 어느 하나의 그 동일한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로 지금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G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라는 부분이 지배구조가 좀 더 개선되어지는 쪽이 오히려 E나 S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좋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떤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ES를 고려하기보다는 G를 먼저 고려해서 이 G가 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 그 정상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이사진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E나 S가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함의 포커스는 사실 ESG라고 돼 있어도 많은 부분 아마 작년까지는 최소한 G를 개선하는 일종의 지배구조 펀드의 개념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컸었다는 것이 아마 지금 해외 투자자들과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1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원년, 어떻게 보면 책임 투자의 원년, 어떻게 보면 ESG 투자의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이러한 G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외에도 E와 S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들이 각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마 나타난다는 말은 E하고 S가 잘 되는 곳이 뭐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E하고 S에 대한 부분에 소홀한 기업은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을 보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을 인식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아마 깊은 각성을 가졌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 좀 더 좁게 말하면 각 기업에 있어서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사실 그전에도 이제 호주의 지금 레베카와 같이 호주에서 어떤 대형 산불을 본다던가 아니면 석탄 화력 발전에 있어서의 그 미세먼지 문제라던가 환경의 문제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험 요인으로서의 어떤 작용들을 매우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그 소비들을 좀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그 소비에 있어서 회피 아니면 대체제로서의 어떤 소비를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작년서부터 아니면 재작년서부터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었고 이러한 보이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와중에 이제 코비드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코비드 이후에 사실 모두 다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문제라던가 노동 환경의 문제, 특히 요 최근엔 아마 우리나라 택배 노동자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재해, 산업재해의 문제 등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면서 과연 저런 기업들을 우리가 믿고 계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 전환한다면은 저렇게 소비자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지 못하는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장기적인 믿음 아니면은 그 소비자의 충성도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장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의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뀌는 시점이 저는 2021년도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해외 부분에 있어 이런 서베이의 캐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자의 어떤 그 차별성이 있을지 모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하나의 어떤 공동적인 ES적인 그 투자자의 시각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좀 갖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점차적으로 세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또 하나의 다행스러운 점이 기업들 역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깊게 각인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공예기업이다라고 해도 이러한 공예를 꿈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사회나 국가의 몫이었고 그럼으로써 나가게 되는 초과 이익이 이제 기업의 몫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익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 이제 점차적으로 환경 문제라던가 사회 문제에서의 그 직접적인 그 주체로서 이제 다가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들 역시 강하게 인식하면서 이제는 기업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어떤 패턴을 취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에게 어필해 나가고 있고 또한 아니면 투자자 역시 그런 기업들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어필함으로써 아니면은 인게이지를 함으로써 그 기업들과의 어떤 동반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ESG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진 거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정 ESG라는 어떤 테마로 보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ESG가 하나의 문화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의 상황으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위원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 사회가
G, 즉 지배구조에 기업 지배구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었죠. 환경보다는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또 기후변화와 사회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매칭을 시키게 되었고 이제 국내의 모든 관계자들이 ESG를 이해하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수익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투자는 이미 좋은 설문 결과도 봤었는데요. 상당히 ESG 투자가 2021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투자가 분명히 수익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슬라이드는 ESG 투자의 초과 성과를 보여줍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보여주는데요. 이 오른쪽으로 보면 은색이 있고 또 빨간색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노란색 그래프 등이 다 ESG와 사회 책임 투자와 관계된 지표들입니다. 그 아래에 그 편평한 그 직선이 벤치마크 선입니다. 책임 투자와 ESG 자금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최근에 초과 이익을 달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을 니콜라 라이트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모든 투자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ESG에 투자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2021년, 2022년까지도 이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그래프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체적인 어떠한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가 특히 작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사한 그래프를 저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ESG 투자가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0년 동안 벤치마크 대비해서 ESG 투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 투자 산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ESG 초과 이익이 모든 투자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은 연구에 기반해서 ESG의 초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수익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투자도 그렇듯이 ESG 투자도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전환 추세를 보면 ESG 초과 수익이 하나의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을 ESG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ESG를 고려하게 되면 다른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서 재무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좋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ESG를 모든 자산 클래스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기업과 자산이 환경 문제를 무시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해 왔습니다. 오염, 기후변화, 물, 기타 자원 부족 문제 등 또는 사회 문제, 즉 지역사회, 직원, 보건 안전 문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문제, 즉 경영, 기업 윤리, 견실한 이사회, 그리고 기타 여러 윤리 문제 등을 고려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리스크를 무시하게 되면 기업이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 경영진이 그 결과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도 많이 보았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ESG의 성과를 가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투명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SG가 어떻게 기업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셜 미디어가 있어서 회사의 주주나 시민사회가 이 회사의 명성을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무언가 이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책임 투자자들은 이런 것을 잘 인식하고 있죠. 이러한 트렌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사람, 사회, 환경을 재무성과와 함께 투자 결정 시 고려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리스크는 피하고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지난해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기회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SG를 단지 에쿼티뿐만이 아니라 민간 에쿼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고요. 초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ESG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SG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되었고 사회와 환경에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고 이것이 재정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주나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자들이 다 이러한 ESG 투자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ESG 투자의 혜택이 굉장히 다층이적으로 존재합니다.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자원 배분을 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ESG를 다양한 클래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한 10년 향후 10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콜라 라이트 국장님. 손실을 피하는 것,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ESG가 좋은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을 한국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래서 원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 자산 ESG 투자를 10%에서 그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내년이죠. 이것은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수익에 있어서도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까요?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떤 토끼를 먼저 잡을 것이냐라는 것을 아마 선택의 여지로 가져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특징입니다. 사실 스탁자 책임이라는 부분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이 2022년도까지 전체 자산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유는 단순하게 뭐 수익률을 추구한다던가 국민연금 기금의 어떤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자인 공적연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마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기금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들의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로 조성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즉 가입자에게 일종의 어떤 내가 국민연금의 기금을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오히려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는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이 아마 큰 아마 지금 사례로서 많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입한 돈을 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공해나 미세먼지 부분으로서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국민연금이 올바른 부분에서의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ESG를 저희가 하는 부분, 특히 책임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제일 근간은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투자가 그 가입자에게 어떠한 최소한 혜택으로 직접적으로 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피해로서 가는 부분들만큼은 조금은 좀 방지하자. 특히 아마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번에 그 산재 문제라던가 아마 일종의 택배 근로자들의 문제 한다면 사실은 그들의 택배 근로자들 자체가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입자가 오히려 택배 그런 환경들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생명권까지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ESG의 어떤 기본 방향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큰 토끼만을 뭐 자꾸 쫓는다고 해서 또 하나의 어떤 꼭 잡아야 되는 어떤 작은 토끼를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단지 이 작은 토끼의 부분이 일종의 그 독약으로서의 작용하는 부분들을 지금 막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기금 운용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재고될 것이냐를 찾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ESG가 갖는 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성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레베카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익성에 있어서의 그 변동성이 크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ESG를 안 하는 기업에 보다는 ESG를 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아니면 좀 더 점진적으로 보다 성장 가능성, 즉 파이낸셜 리턴에 있어서의 수익성 부분에서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이고 그 외에 좀 더 나간다면 어떤 위기 상황, 특히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라던가 어떤 특별한 소비 위축이 크게 나타나게 될 아니면은 기업에 재앙이 될 어떤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도 소비자들은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게 됨으로써 위험 회피의 수단으로서도 사실 ESG는 매우 큰 가치를 지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SG를 말함에 있어서 파이낸셜 리턴에 대한 수익성, 즉 황금알을 낳는 어떤 거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쉽게 배를 가를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를 가를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래 살 수 있게 할까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냥 얘는 뭐 황금알을 낳는 오리니까 냅두면은 계속 알만 낳겠지라고 하는데 모든 오리들도 수명이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오리를 좀 더 오래 살게 노력을 같이 해줌으로써 뭐 보약을 준다던가 이 오리를 잘 보살펴 준다던가 하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들 자체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리알을 황금알을 잘 낳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비용을 써? 라고 하겠지만은 1년 후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년 후까지 아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더 많은 혜택들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떠한 기회일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쓰는 비용을 과연 우리는 비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재로서는 투자로 볼 것이냐에 대한 아마 그 판단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어떤 성과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아마 투자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했을 때 ESG를 자꾸 파이낸셜 리턴과 너무 연결을 하는 일종의 펀드로서의 어떤 그 상황으로서 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 SRI 펀드라든가 아니면 ESG 펀드가 어느 순간 수익성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역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SG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테마로서 보는 그 펀드의 한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즉 기업의 투자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펄리시의 문제인 거고, 또한 스테이크홀더와 소비자의 문제인 거고, 경영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실은 10에서 50% 넘긴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기보다는 아마 사람들한테 저렇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가 100%까지 쉽게 간다는 말을 못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마 고민이라던가 질문을 해주신다면 아마 좀 나은 부분으로서의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투자 펀드 특정 테마 부분만을 ESG 한다, 마치 그린 펀드, 뉴딜 펀드처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투자 전반적인 저변에서의 부분을 ESG의 기본으로 삼으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큰 토끼를 먼저 잡으면서 그 속에서 장기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좀 더 가급적이면 오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황금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돋고 지원함으로써 아마 장기화되는 국민연금의 철학과의 어떤 그 투자를 일치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콜라 라이트 국장님과 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무 수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ESG가 하나의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으로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ESG가 어떠한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투자 회사의 잠재성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장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ESG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개입에 관한 것인데요. 투자자의 성과가 사실은 피투자자의 성과에 달려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 전환에 따른 어떤 관여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요. 제 질문은 먼저 미콜라 라이트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후행동 100 플러스의 위원이죠. 가장 큰 기후변화에 관련된 투자연합체인데요. 국장님께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요? 그래서 한국 시청자들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국 지도층이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회사의 성과가 재무 성과와 연관이 되죠. 투자자의 재무 성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들이 투자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주 강력한 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하고,
투자자가 기회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후행동 100 플러스는 투자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통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하나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행동 100 플러스는 세계 최대 규모 기업 관여 이니셔티브고 527개 투자자들이 함께 50조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투자자들도 북미, 유럽 그리고 기타 지역의 투자자들과 함께 아시아 기업의 관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들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 전환을 향한 어떤 관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사회 수준의 지배구조에서 감독하는지를 저희가 기업에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기후변화를 그 기업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중시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기업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이 파리 협정과 어떻게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이러한 관련 활동을 다 공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대중 어떤 보고서나 또는 기후변화 관련된 전담팀의 활동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들의 이 기후변화 행동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 요청합니다. 물론 수혜자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원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수탁 의무이고요. 우리가 기업과 함께 협력을 맺고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행동을 강화하려고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후 행동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을 위한 대비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사업 계획과 어떻게 일관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캡코 등 한국의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동일한 질문을 이러한 기업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후활동에 참여하는지 저희가 관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한 다양한 툴이 존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기업이 이러한 기후행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캡코도 그렇게 하나의 노력을 펼치고 있고요. 캡코의 소유주는 정부도 있죠. 각 부처가 있는데 그러한 데서 이 기업이 어떻게 기후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보 공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에 투자자들이 많은 한국 기업과 기타 여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목록에 있는 기업에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인지 2020년에서 2030년에까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곧 기후행동 100 플러스는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러한 벤치마크를 공개할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67개 기업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죠.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들과 기업을 위해서 여러 안내서를 발간해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자산 운용부터 또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 방안에까지 그리고 관련된 정보 공시와 지배구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환 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모든 기업, 단지 그 기후행동 목록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거해서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또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탄소 배출은 2030년까지 50% 감축해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매년 7%씩 탄소 배출 감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요. 투자자들은 다양한 기후 행동 100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를 보고 또 여러분들의 동종 기업들, 동종 투자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더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료 투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동료 파트너들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관여한 활동을 펼치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관여를 이제 시작하는 투자자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ESG나 기후 활동에 대해서 활동을 이제 시작할 때 이러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가져올 영향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향후 발견될 그런 보고서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웨비나 참가자들도 그러한 안내 자료 등 그리고 프레임워크 등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 위원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여한다라는 것이 저희 웨비나 참가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일 텐데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이고 약 300개 이상의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이죠.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연금을 대표하셔서 이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산 관리자들이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포커스 매니지먼트 리스트라던가 뭐 특별한 어떤 사항들로서 기업들을 특정 관리한다던가 뭐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기업들을 저희 파트너의 일종으로 지금 보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ESG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그 책임 투자의 문제로서 들어가서 과연 기업들이 국민연금이 투자할 만큼의 그 책임성과 아니면 기업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아까도 아마 2021년을 원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 전까지만 했어도 사실은 국민연금이 포커스를 갖고 있었던 기업은 주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요인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종의 그 지배구조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아니면 환경적 문제를 떠난 그런 부분들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가능한 한 그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러한 어떠한 역할은 사실은 적극적인 역할을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의결권 입장에 있어서의 그러한 관련 임원들에 있어서의 그 임원 선임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 부분에서 지배구조에서 그냥 가부의 문제만으로서 사실 접근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보다 2021년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ESG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과 좀더 바람직한 방향성으로서의 우리가 그 책임 투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이제는 그 기업들과 이제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서의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라는 부분이 기업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저희가 압력 내지는 그 영향력 행사로서의 그런 부분으로서의 접근은 아닌 것입니다. 아까 그 레베카가 말했다시피 일종의 개인적인 어떤 레터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좀 더 그것도 적극적인 어떤 그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좀 걱정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프라이빗 레터조차 저희로서는 되게 조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가벼운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해요. 인게이지먼트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기업들과 신뢰를 내면서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많은 부분을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에게 저희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 부탁일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부탁일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일종의 그 체커나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감시 아니면 투자자로서의 너희들 그 내 돈 떼먹지 않았어를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기업들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 성장 아니면 그 기업 성장을 통한 각 국민들의 소득 증대 내지는 국민들의 그 성장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의 성장으로서도 연결되어지는 외부 효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에 있어서의 그 파이낸셜 리턴 외에 저희로서는 외부성에 있어서의 효과로서의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입장으로 지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마 어떤 투자자들보다도 보다 더 강하게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 지금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2021년도에 요즘에는 이제 ESG를 평가하고 아니면 책임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용역을 좀 해왔었고요. 이러한 용역 결과가 이제 2021년도에 그 결과물이 이제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절차에 맞는 아마 단계를 지금 거쳐 나가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기업들과의 대화를 보다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아마 저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큰 비용들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국민연금에도 나름 전문가들과 이러한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상당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는 전문가들이 있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공짜로 아마 그러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단지 저런 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을 저희의 동반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같이 가야 될 그 제도의 일환으로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렇게 저희는 가장 같은 동반자로 보는데, 이 기업이, 아니면 같이 가는 친구로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이제 둘이 진짜 먼 길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갑자기 자빠진다던가 아니면 뭔가 나쁜 친구를 만난다던가 마약을 한다던가 막 술 마시고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그냥 환경을 막 망치고 있다던가 한다면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같이 가는 친구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좀 말려야 됩니다.
뭐 말리는 방법은 뭐 아마 그 친숙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죠. 친구와 같이 끝까지 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친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먼 길 여행을 가는 입장에서 저조차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와 계속적인 건전한 관계로서 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또한 국민연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가입자다 보니까 이 기업들 역시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한 부분입니다. 한 축이고요. 그리고 그 종업원들조차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말리긴 말리되 어떻게 하면은 빈정안상하게 가장 살살 달래가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매우 큰 저희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잘못 혼냈다가 저희도 크게 혼나는 케이스가 여러 언론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꽤 많이 저희도 겪어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의결권 행사라는 부분의 어떤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ESG와 책임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저희는 사후적인 생각보다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먼저 공개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기업들이 먼저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기준들의 적합성 부분을 서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평가 역시 독립적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립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일종의 의결기관으로서 존재합니다. 즉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실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단을 떠나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순수 민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순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전적에 마련된 여러 가지 조항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어떤 활용을 통해서 좀 더 완전한 독립적인 운영으로서 기업들과 좀 더 친한 그다음 좀 더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그러면서도 이해상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들을 마련해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어떤 개선이라던가 어떤 ESG 개선에 대한 과제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관찰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근본적 위험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그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되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기업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저희가 먼저 볼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사실 눈앞에서 황금 오리가 있으면 이 오리의 배를 먼저 가르고자 하는 유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바로 유한 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유한 책임으로서의 성과 부분은 장기화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건 사원들의 있어서의 어떤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희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리스크를 감시하고 투자 동반할 수 있는 어떤 활용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코비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 아니면 환경적으로 많은 부분의 어떤 그 변화들이 매우 급변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기업이 제일 먼저 잘 알겠죠. 물론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크게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외에 저희로서 투자자로서 아니면 기업 환경에 보다 민감하게 여러 기업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시선 역시 매우 크게 이제 함께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속에서 앞으로의 그 기후 아니면은 환경, 사회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중요하다라는 것은 같이 지금 현재 공감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나가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화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언론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함을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It says partnership, partnership, and partnership. 결국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죠. 투자자들은 어떤 견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그들을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이죠. 투자자의 성과는 결국 피투자자의 성과와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레베카 메쿨라 라이타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미국과 유럽은 ESG의 역사가 한 10년 정도 되죠. 한국은 겨우 한 1년 정도의 ESG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해외에서 또는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해서 그 부상의 조류가 있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를 보면 한국 지도자들의 ESG가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CSR 같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개념이죠.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년에 하나나 또는 몇 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다면 2021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레베카 메쿨라 라이트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또 위원장님과 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ESG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후 변화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어떤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직이 어떠한지 간에 지금 최대한 빠르게 행동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내외부적으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또는 국내외 동종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한 10년, 15년 정도 많은 시간 동안 ESG에 관련해서 노력해온 기업들이 있죠. 많은 시장 투자자들과 기업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빠르게 다른 선두주자를 뒤따라잡는 경험이 있죠.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기업들이 그리고 이렇게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많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툴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직과 파트너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맞는 적임자를 찾아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툴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서 앞으로 향후에 ESG 관련된 행동을 펼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일 수도 있고 이미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행동을 할 때 이러한 자원과 어떤 안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룹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AIGCC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마 2021년도를 말하시기보다는 아마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하고도 아마 같은 부분이 상충될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모든 사람들 생각에는 2021년도, 특히 아마 코로나가 이제 조속하게 이제 끝나가면서는 그동안에 아마 문제되었어도 억눌러졌었던 아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더 본격적으로 아마 그것이 표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라던가 환경 문제, 금융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던가, 사실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그 눌려왔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아마 나오게 될 거고요. 아마 이것은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난 후에 그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라던가 깁스 기준이라던가 새로운 아마 그 평가 기준 아니면 기업을 좀 더 엄밀하게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현재 기업의 현대화라고 그럴까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과의 같은 아마 효과로서 이제는 드디어 이런 부분에서 ESG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기업이 나아가게 될 하나의 그 방편으로 되는 아주 가장 그 시적절한 시점이 바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갖는 부분들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갭이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우리가 말하는 ESG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국내적으로 정립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에 있어서의 물론 잘하는 ESG가 무엇이다라고 제대로 파악하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ESG가 단순하게 일종의 마케팅의 하나의 어떤 수단 아니면은 소위 그린워싱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냥 일종의 흉내내기 정도로서만으로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ESG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갖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 났다시피 석탄 화력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 그냥 일회용 컵 쓰는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입니다라는 식으로 아마 가는 정도로서는 아마 좀 부족할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입장에서의 ESG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경영적인 표면적 상황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으로서는 노동자 보호 아니면 제도 보호 쪽에서의 그 사회 보호 아니면 환경 보호라는 그것을 먼저 기준에 깔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보다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현 위원장님, 지금 이제 너무나 훌륭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ESG가 지속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레베카 미콜라 라이트 국장님, 원종현 위원장님, 바쁜 시간에도 이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웨비나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월이나 7월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